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국회 상황 먼저 살펴보고 주말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지금 보시는 이 사진 누군지 아시겠죠? 유시민 씨입니다. 무고한 민간인을 뿌락치로 몰아서 고문했던 이 유시민 씨의 공범 1984년에 윤호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고문 사건에 가담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뿌락치로 의심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 캠퍼스 내에서 축제 기간에 들어온 민간인들을 잡아다가 수십 시간 감금하고 잔인한 폭행을 가한 건데요. 학생들이 외부인을 데리고 와서 뭐 폭행하고 감금하는데 직접적인 그 관여를 했던 사람은 아니고요. 1학기 때서부터 학생운동 이 지도부의 일원으로 활동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 수사 당국에 의해서 그 모든 책임을 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후보께서 싶습니다. 저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 스스로도 많이 저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제가 직접 그 폭행이나 이런 것에 가담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학생 지도부의 한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말리고 막지 못했던 데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사건에 이 피해를 입으셨던 상처를 입으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머리 숙여 서울대 학생운동을 대신해서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1984년 서울대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뿌락치로 몰아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고문했는지 피해자들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증언들 그리고 당시 판결문을 보면은 저희가 방송에서 다 소개를 해드리지 못할 정도로 끔찍한 대목이 많습니다. 특히 윤호중 후보자로 강하게 추정되는 부분만 판결문에서 떼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윤호중 후보자는 나는 책임만 졌을 뿐 지도부 일원으로서 직접적으로 폭력에 가담하진 않았다, 고문에 가담하진 않았다라고 했습니다만 판결문에는 이와 정반대의 부분들이 많습니다. 피고인 D, 이게 이제 윤호중 후보자로 추정되는 부분입니다. C, B, 다른 가담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했다라는 대목이 나오고요. 피고인 D, 윤호중 후보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에 정보기관임을 자백하라고 강요했다. 눈을 천으로 가리고 옷을 벗긴 후에 교련복으로 갈아입히고 손을 뒤로 묶은 채 강목으로 허리와 흉부 등을 수회 구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호중 후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슴을 쳤고 이런 부분도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조선일보와 이 피해자들이 인터뷰한 기사 그리고 이 판결문에는 이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폭행과 고문을 했는지가 묘사가 되어 있는데 방송에서 전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정혁진 변호사님, 윤호중 후보자의 답변과 배치된 판결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984년 9월 17일부터 27일까지 있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때 서울대에서 축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울대 캠퍼스에서 배회하던 4명을 저 학생회 간부들이 잡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피해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재수생도 있었고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었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4명이었는데 뭐 서울대하면 아무나 들어가서 그냥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대라고 꼭 서울대생만 들어가라는 그런 법은 없는데 예. 그런데 어쨌든 윤호중 후보자 등 한 6명 정도가 이 4명을 잡아가지고 그 프락치로 의심을 하고 강목으로 폭행을 갖다가 하기 시작했는데 왜 프락치로 의심을 갖다가 했느냐? 저런 사람들을 만약에 경찰이나 아니면 군에 프락치라는 자백을 받으면 학생운동에 아주 불을 지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4명을 잡아가지고 22시간부터 길게는 6시간 동안 감금하고 그렇게 이제 폭행을 갖다가 한 거죠. 뭐 예. 쉽게 말하면 거의 고문을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그 과정에서 저 피해자들 주장은 아마 윤호중 그 후보자 등을 비롯한 그때 이제 피고인들이 우리들이 프락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프락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프락치가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더 자백을 강요하면서 폭행이 더 심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6명에 대해서 징역 10월부터 징역 1년 6월까지 실형이 다 선고가 됐는데 예. 윤호중 후보자는 징역 10월을 받았거든요. 그래 왜 10월을 받았을까?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로는 그때 유시민 씨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윤호중 씨가 제일 후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후배니까 징역 10월. 그다음에 가장 강한 형을 받은 사람은 유시민 씨인데 유시민 씨는 그때 징역 1년 6개월 받았거든요. 구속됐고. 다 구속됐었습니다. 예. 다 구속돼서 이제 복역을 한 거고. 예. 그런데 그런데 유시민 씨는 이제 복학한 복학생 선배니까 아마 주동자로 몰려가지고 더 가장 강한 형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피해자들이 저렇게 고문을 받고 나서 삶이 망가졌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신분열증 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고시 준비도 하고 공무원 준비도 하고 그랬는데 예. 그런데 다 정상적인 생활하지 못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받는데 오히려 가해자들이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예컨대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는 벌써 옛날에 보건복지부 장관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폭행을 가한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고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하는데 나는 굉장히 삶이 피폐해졌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언론에서 그 인터뷰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